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파란돼지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인성이 기이하게 여겨 파란돼지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조씨고아를 보러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파란돼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란돼지 국립극단 가이드 파란돼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조시고와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했죠? 재밌다고. 볼만하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신 분들 재밌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재밌다고. 제 유튜브에서 조시고와 갈까 말까 영상이 조회수 170을 넘었어요. 놀랍게도 제 구독자가 50명인데 그거 본 사람들은 모두 구독을 눌렀다면은 지금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지금 170명 된다는 소리인데 오슬로 지금 181명 봤는데 다 모았습니까? 영상 보신 분들 모였습니까? 지금 실망이 커요. 앞으로 보러 갈까 말까 열심히 찍을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쯤에서 그만두고 조시고와 보러 갈까 말까 영상을 찍은 파란돼지지만 결국 전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아주 개인적인 문제들이 공연 날 예매할 때마다 겹치고 덮치고 겹치고 터져가지고 아주 화가 이빨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제 운명인 것을요. 아무튼 조시가 보러 가서 여러가지 조시과 영상들로 꿀 좀 빨려고 했지만서도 결국 조시과는 보러 가지 못했으므로 리뷰 영상은 건너뛰기로 하고 뭐 조시과 워낙에 뭐 훌륭한 연극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조시과를 보지도 않았는데 리뷰 영상 찍는 것도 이상하고 하지만 이야기해보아요는 한번 찍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본 조시과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조시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도대체 왜 정령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입니다. 국립극단 가이드 파란돼지입니다. 도대체 왜? 왜? 조시과를 보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런 궁금증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정령은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기 남은 인생까지 모조리 다 버리면서까지 왜 조시과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도대체 그놈의 약속이 뭐라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조시과가 처음 오픈을 해서 공연을 하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공손저구 역을 맡으셨던 배우 임홍식 선생님께서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모든 공연팀들이 웬만하면 무대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때 당시 있었던 다른 더블캐스트 배우를 올리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임홍식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배우라면은 관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결국 무대에 오르셨고 공손저구 역을 끝까지 잘 마치시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홍식 선생님께서는 11월 19일 10시 19분에 무대 뒤에서 그대로 쓰러져 영면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조시고와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국립극단 가이드 파란돼지입니다. 정령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조씨고아를 지켜 도안고에게 복수를 해라! 라는 신념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이 나라는 도안고라는 악의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지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령은 일단 자신의 신념을 믿고 일단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려요. 조씨과 라고 막 달립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한궐, 공손정 이 두 사람이 희생이 되죠. 누군가 희생되기 시작하자 이 달리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앞에 자신의 자식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앞서 고 이몽시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이야기와 정령의 이야기가 맥락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씨고아도 중국 고전 알잖아요. 에바 참치 설정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빼고 본다면은 정령의 상황은 우리 곁에서도 왕왕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고 이몽시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러하고요. 아니면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남의 생명을 구하는 우리 소방관님들, 또 아니면은 자기 가정이고 개인사고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수사에만 몰두하는 형사님들,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일부분만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가정을 희생하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정치관님들, 국회의원님들, 참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네요. 아무튼 모두 자신의 신념과 나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희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정령이 그런 상황과 맥락을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소방관님들, 경찰관님들, 예술가, 정치가, 발명가, 과학자, 기타 등등등등등 정령처럼 과격한 상황은 아니지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신념을 위해 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의와 신념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고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오히려 또 남들이 볼 때는 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더 훌륭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령은 운이 나쁘게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정령은 다만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일 뿐이죠. 누군가는 정령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의 이런 것들에 뒤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령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새 생명을 얻었을 것이고, 어떤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좋은 법률은 국회에 입법했을 것이고, 또 어떤 연극은 정말 잘 올라가게 되었고 그 배우의 혼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즉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조금씩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령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정령이 정말 고맙고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그렇기는 한데, 연극을 참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정령이 아내의 그 울음을 보면은 정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아마 연극을 만드신 고선영 연출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나봐요. 그래서 이 연극은 또 마지막에 통쾌한 복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묵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묵자의 입을 통해 이런 대사를 하며 연극은 끝을 냅니다.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그저 평화롭기만을. 금방이구나 인생은. 그저 좋게만 살다 가시기를. 여러분들 모두 좋게만 살다 가시기를 이 파란돼지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금방이구나 인생은. 그저 좋게만 살다 가시기를.